이런 가오리를 처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어항 크기를 몇 자 정도에서 시작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데, 그런 작은 입문용 가오리 치어를 키울 때 몇 자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가요? 치어는 아무래도 이제 너무 크면은 먹이 반응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활동 영역이 넓으면 잘 그 집중 케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과력만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 60cm에서 90cm. 아, 치어 기준 2자에서 3자 정도 크기 돼야. 그다음 폭은 450에서 600. 450에서 충분히 키울 수가 있죠. 이게 2자, 3자 광폭에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중성어급에서 성어급 넘어갈 때는 몇 자 정도가 좋은가요? 이제 준성어급으로 본다면은 25급에서 33급 이 정도를 준성으로 크기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런 경우에는 1200에서 2000까지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폭이 최소 600으로 넓혀져야 됩니다. 아, 어항 폭은 최소 600으로 해야. 네. 아, 이런 가오리를 키울 때 네. 바닥재 같은 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요? 바닥재 해주면 암만 해도 가오리들이 그 바닥재와 같이 재밌는 놀이도 하고 숨기도 오고 이렇게 해서 네. 좋긴 해요.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수조 관리를 할 때 바닥재를 잘못 깔게 되면 네. 물이 깨지는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뭐 생먹이를 줬는데 모래틈에 생먹이가 들어가서 그가 썩고 있었는데 잘 몰랐다. 그렇게 되면 물이 수질이 악화가 돼서 물이 깨지기 때문에 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이제 관리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데, 이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전혀 바닥재가 없어요. 그래서 잘 놀고 잘 크고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수질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얘들이 배설물이 있다 그러면 배설물이 그 여과기로 들어가서 그게 녹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그게 잘 안 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냥 빼줘도 되고 빼줘도 되지만은 네. 이런 상태에서 했을 때에도 가오리들이 얼마든지 재밌게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네. 바닥재 없이 키운다. 이게 실제적으로 얘들이 크기가 2cm, 3cm 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어항은 지금 2자짜리예요. 네. 60cm에 45cm. 굉장히 작죠. 네네. 근데 이럴 때 먹이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 엉덩이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엉덩이가 올라왔죠. 네. 그만큼 먹이 활동을 잘하고 잘 먹고 잘 크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걸 보고 또.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가오리는 성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수조가 너무 커서 집에서 키우기 좀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가오리도 어느 정도 크면은 수조가 아주 크면은 크게 자라고, 수조가 작으면은 그렇게 맞춰서 커요, 자기들이. 그 몸집이 어항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과기 같은 건 어떤 걸 해줘야 좋을까요? 여과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펌프예요. 이게 보면 펌프로 되어 있어서 네. 이 물을 돌리면 저쪽으로 물이 나와서 물을 거치는 거죠. 이게 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나와서 이 격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와요, 물이. 다시 이렇게 물이 퍼지면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그럼 다시 여기서 격벽을 타고 다시 올라와요, 이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여기에 내려가요. 이걸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 판에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로 해서 물을 올려주면, 네. 물을 올려주면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떨어지죠, 물. 그러네요. 예, 물이 떨어지면 네. 이쪽 입수구를 통해서 이게 떨어지는 거, 물이 이쪽으로. 그러면 계속 여과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예, 물이 계속 회전이 되는 거죠. 펌프 수조가 제일 여과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게 아까 펌프는 하단에가 있는 거고, 네. 이건 상면에 있어요, 상면에. 이게 여과기가 들어가 꽉 차 있습니다, 여기가. 상면이 수조는 똑같아요. 네네. 물을 올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예. 여기서 물이 들어가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면이 두 번째로 여과력이 효율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용하는 게 예부 여각이라 해서 네. 어항 밖에다 이제 예부 여각기를 달아놓고 그 예부 여각이 그걸로 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 예부 여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유어되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좀 크기가 작을 때는 외부 예, 예부 여각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크기가 커지면 네네. 가오리들이 배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네네. 아무래도 암모니아 수치 그런 것 때문에 그 예부 여각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 어느 정도 한계가 예,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썬프왕이 제일 좋다. 가오리 키울 때 수온은 몇 도 정도로 해줘야 좋은가요? 수온은 보통 25도부터 32도까지 괜찮은데요. 네. 보통 그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울 때에는 보통 28도에서 31도 사이에 키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9도에서 30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가오리는 뭐 수질이 중성인지 뭐 약산성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가오리는 어떤 수질에서 키워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나요? 중간 정도고요. 네. pH로 따지면은 6에서 pH 6에서 pH 7.8 그리고 가장 먹이 반응이 좋고 그럴 때가 6.5대 전후에서 먹이 반응 좋습니다. 6.5대에서 7 이하. 그때 먹이 반응이 제일 좋은 거죠? 예, 먹이 반응도 좋고 건강하게 잘 자라요. 이게 수질 그러면은 중성 수질에서 키우는 게 좋은가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가오리는 지금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이 보통 7.3에서 7.5 이 정도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그 갈아주게 되면 기존에 있는 물하고 섞어지면 보통 한 7, 이 정도 되니까 하루 이틀 지나면 6.8 이 정도 떨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3분의 2씩 한수를 해준다고 계산을 했을 때에는 네. 우리나라에서 키우기는 참 좋죠. 아, 수돗물 pH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네네. 그렇게 됩니다. 이제 가오리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대한민국에 아직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제가 가오리 전문가분님을 직접 찾아오게 됐는데 이런 가오리를 키울 때 아무래도 주의사항 같은 게 좀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보가. 예. 그래서 이 가오리를 잘 아시는 분께 제가 직접 질문 드리면은 가오리를 키울 때 이제 주의사항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 경험상으로 말하면 네. 가오리는 먹이 크기, 먹이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가오리가 일반적인 물고기에 비해 가지고 소화기관이 좀 약해요. 굉장히 가늘고 아이들이 그 배설을 넣게 되면 꼬불꼬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내장기관이 가늘고 약하고 꼬불꼬불 돼 있는데 그런 모양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큰 것을 흡입을 했을 때게 얘들이 그 소화기관에 막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먹이 반응이 떨어지고 먹이 안 먹기 시작하고 데미지를 입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시름시름 앓다가 그 원인도 모르게 속만 상하다 그 가오리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먹이 크기를 뭐 이 정도 크기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 얘들이 7개월, 8개월 된 얘들인데요. 네. 한 17급, 8급 이 정도 돼요. 이런 아이들은 뭐 5mm 정도? 1cm가 안 되는 5mm 정도 먹이 크기로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네네. 부득이하게 좀 크게 줄 수밖에 없을 때는 1cm를 안 넘기는 게 좋아요. 사료 입자 크기가 1cm가 넘지 않는. 예, 그렇죠. 사료가 됐든 생먹이가 됐든. 아, 근데 두께가 얇은 것은 좀 길어도 돼요. 아주 가는 것은. 젓가락 굵기 이하는. 약간 미럼 정도는 어떤 미럼 정도는 괜찮아요. 괜찮은가요? 예, 미럼 정도는 괜찮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할 게 보통 입양을 할 때에 그 가오리들이 보통 그 유어들 입양을 할 때 3개월에서 4개월 된 아이들이 많아요. 아, 좀 어린 아이들을. 예.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그 만약에 냉미란 것은 미꾸라지 얼린 것을 냉미라고 그래요. 네. 그걸 녹여서 칼로 써는 게 아니라 가위로 네.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손톱 깎듯이 아, 그 정도 크기로
가위질을 해서 주는 게 안전합니다. 아, 조그맣게. 예, 그 시기만 좀 어느 정도 넘기면 준성어 때부터는 네. 그 굉장히 잘 커요. 단 살아있는 미꾸라지 줘서는 안 됩니다. 아, 살아있는 미꾸라지 주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살아있는 미꾸라지 줘라도 잘 먹고 잘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네네. 실제로 잘 크는 애들도 있고. 근데 가오리라는 것은 만에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10마리 그렇게 해서 8마리가 살아남고 2마리 죽으면 그 2마리가 애 죽었는지 원인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요 미꾸라지는 이게 들어가라도 가오리 소화기관이 약하다고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꾸라지는 바로 안 죽어요. 그렇죠. 소화기관은 꿈틀꿈틀하고 역으로 나오려고 그러면은 기도가 막히거나 기도가 뚫리는 수가 있어요. 아이고. 네. 내장이. 그러면은 급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아무 예고 없이 급사합니다.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만에 하나 조심을 하셔야죠. 살아있는 미꾸라지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꾸라지가 생명력이 강하다 보니까 줄 때 뱃속에서도 또 움직일 수가 있고 위험하겠네요.